안녕하세요. 최현주원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국민연금의 문제에 대해서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 우리가 국민연금의 수령 나이가 이제 69년생 이후부터는 65세가 되는 거죠. 그러나 실제로 우리나라의 평균적인 퇴직 연령이 53세입니다. 그리고 법으로 정한 정년 역시도 60세 정도인 거죠. 그래서 적어도 5년 동안의 소득 공백이 발생하는데, 그 부분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 저의 생각을 한번 공유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이제 농지연금으로 월 300만 원 받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농지연금이 답인 이유는 이 세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농지 가격은 안정적으로 우상향한다라는 거고, 이거는 기존의 데이터들이 모두 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지연금은 준비만 잘하면은 확실한 출구라는 거죠. 그리고 농지는 아무 문제가 없어도 반값 이하로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저의 회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30% 이하에서부터 30% 후반 정도의 수준에서 농지를 낙찰받고 있는데, 그렇게만 한다면 사실은 그 최저가 입찰가하고 감정가의 그 사이 정도를 우리가 이득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자기 자본을 최소화하면서 연금액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본으로 월 200만 원을 평생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농지연금이 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거에 못지않게 필요한 준비도 있습니다. 당연히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런 필요한 준비가 있기 때문에 농지연금이 답일 수 있는 겁니다. 정말로 누구나 다 아무 준비를 안 하고 신청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다면 사실은 나에게 기회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특별한 조건 하에서만 농지연금이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준비를 잘 한다면은 나에게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농지연금의 제도, 토지나 경매에 대해서 기초 지식 당연히 알아야 됩니다. 이거 하나하나가 굉장히 큰 수업의 또는 강의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토지 경매에서 물건 분석, 권리 분석, 뭔가 문제가 나왔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자영업자나 직장인이 농업인이 되는 방법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 농업인이 되는 여러 가지 단계들, 방법들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임장이 중요해지고 있는데 임장에서 뭘 봐야 되는지 잘 알고 있어야 되고요. 자기 자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 농지의 가치를 더 올릴 수 있는 방법, 이런 방법들 당연히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매월 지금 특강을 진행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특강을 진행하면서 그 수강생들 중에 일부는 실제로 낙찰을 좀 받으시고 계시고, 그리고 저하고 이제 그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강하신 분들은 저하고 이야기를 서로 해가면서 농지를 낙찰을 받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저하고 함께 회원 관계가 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래서 이 특강 4시간 동안의 특강인데, 이 4시간 동안의 특강을 들으면 기본적으로 농지연금의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 한 150페이지 정도 되는 자료를 무료로 제공해 드리기 때문에 그 자료를 보시고 공부를 많이 하시고 뭐 질의할 게 있으면 만약에 남겨주시면 저하고 어떤 피드백을 주고받고 하는 사이에 많은 실력이 늘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 1월 달에는 1월 25일에 특강을 준비를 했습니다. 강남역 주변에서 오프라인으로 특강이 진행이 되는데, 신청 방법은 설명란이나 댓글란에 그 신청 폼 작성하기가 있는데, 거기를에서 작성을 하시면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이 오기 때문에 따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얘기는 그 퇴직 후의 소득 공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소득 공백이라는 이야기가 바로 이거죠. 정년은 60세인데, 그런데 이제 평균 퇴직 연령은 53세입니다. 정년은 60세인데 국민연금 수령 시기는 65세. 이게 바로 소득 공백이죠. 적어도 5년 또는 10년 이상의 소득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문제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정년보다
연금을 수령하는 시기가 뒤늦은 나라는 우리나라 OECD 국가들 중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굉장히 안 좋은 제도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국민연금과 관련된 뭐 연금 고갈 이슈라든가 수령 시기가 늦어진다든가 아니면 지금 최근에 환율 방어를 위해서 국민연금 기금을 사용한다든가 이런 그다음에 국민연금의 그 수익률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화가 많이 납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국민연금에 아무런 기대를 하고 있지 않고 개인적으로 농지연금이라든가 개인연금, 퇴직연금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의외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거의 한 60에서 70% 되시는 분들이 거의 국민연금에만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국민연금에만 의존하다가는 이런 소득 공백에 처해 있을 때에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국민연금의 고갈의 이슈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개인적인 연금을 꼭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싶고요. 수령 금액을 보게 되면은 국민연금은 사전에 불입을 하죠. 내가 돈을 내는 것만큼 물론 이제 물가 상승률만큼은 연금을 더 추가적으로 수령을 하게 되지만 사전에 내가 불입을 잘 하고 있어야 됩니다. 농지연금 같은 경우에는 감정가의 80%에서 90%로 증가를 했었죠. 제가 이제 자연스럽게 농지연금과 국민연금을 비교를 하게 되는데 경영 이항형은 감정가의 100%로 인상이 되었고요. 농지이양 은퇴직불 제도가 신설이 됐습니다. 작년에. 그것만큼 국민연금은 뭔가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농지연금은 계속해서 뭔가 혜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은 안 드렸지만 농지연금의 수령 시기가 65세부터 60세로 줄어들었고 국민연금 반대죠. 60에서부터 65세 이제 젊은 세대 같은 경우에는 68세 이렇게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차이가 커지고 있다는 거고요. 뉴스를 보게 되면은 지금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퇴직 후에 소득 공백을 국민연금으로 바로 채우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돼 있고 3층으로 구성된 연금 제도에서 1층 역할을 하는 국민연금의 수급 연령은 63세인데 올해 기준으로 근데 2033년에는 65세로 늦춰지죠. 제도적으로 5년의 소득 공백을 예고한다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심지어 법정 정년을 넘겨서 자녀의 교육비를 걱정해야 할 40대 초보 아빠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추세랍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를 낳는 그 연령이 점점 더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미성년자인 상황에서 내가 60세가 돼버리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죠. 그래서 산모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하고요. 2013년에 2.5%였던 40세 이상 고령의 산모의 비율은 지난해 6.9%까지 증가했다고 하고요. 부모가 동시에 고령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퇴직 후에 소득 공백 문제가 더 크게 부각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키워야 되기 때문에 내가 어떤 퇴직금이라든가 어떤 그런 개인적으로 준비한 연금이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할 수밖에 없어 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퇴직 후의 소득 공백 관점에서 출생아 부모의 평균 연령을 보게 되면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겠지만은 지금 23년도 기준으로는 아빠의 같은 경우에는 36세, 엄마의 같은 경우에는 33.6세 정도로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는 거고 이게 평균이기 때문에 아까 40세 이상에서 아이를 낳는 사람의 수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미성년자인 자녀들을 키우면서 내가 정년이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연금 부자가 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국민연금 같은 65세부터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은 사실은 저는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전에 많은 부분을 끝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60세 때 당연히 농지연금 받죠. 준비를 잘 하면은 월 300만 원 받습니다. 300만 원 받을 수 있고 55세 때 오는 개인연금과 퇴직연금도 차곡차곡 잘 준비를 해놔야 됩니다. 연금은 국가가를 의존하는 게 아니라 개인이 준비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미리미리 일정량이라도 개인연금, 퇴직연금 준비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나라만 유독 원리금 보장형이라고 해서 어떤 적금 정도에만 놓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되고 주식으로 미국 주식 중심으로 운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미국 주식의 ETF를 운용하게 되면은 연평균 수익률은 10% 이상이 되기 때문에 10년간의 연금 형태로 수령하게 되면은 원금이 유지된 채로 그 평생 동안 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2억을 모았다. 이거를 미국 주식 ETF로 연금을 수령하게 되면은 평생 동안 200만 원 가까운 돈을 받을 수 있고 이 2억은 그대로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농지연금은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월 300을 받는 거고 농업인의 자격을 많이 갖췄다면은 이 농지 이양 은퇴 직불 사업에 65세 때 도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래 감정가 100%로 팔 수 있는 농지를 감정가의 50% 이하로 농지를 샀다면 그 50%의 이득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 이득을 아까 말씀드린 미국 주식 ETF로 운영을 할 수만 있다면 이거 역시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내가 그 연금 부자가 될 수가 있고 그 소득 공백이 생기는 60세 이전에 많은 준비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만 해도 내가 뭐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을 2억 모으기가 쉽지는 않지만 직장을 열심히 다녔다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2억과 농지연금 준비만 잘 되어 있다면은 60세부터 월 500만 원 정도를 연금을 계속해서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소득 공백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득 공백 지우는 방법을 요약을 해보면 55세까지는 어떻게 해서든지 소득 활동을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면서 그중 일부는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을 꼭 운용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5세부터는 개인연금, 퇴직연금을 꼭 연금으로 나눠 받아야 세금이 적고 그 다음에 금액 자체도 클 수가 있는데 관건은 원금이 줄어들지 않는 미국 ETF로 운영을 해야 된다고 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미국 ETF도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은 수익률이 줄어들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럴 수도 있죠, 당연히. 그렇지만 우리가 경제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미국이라는 시장 또는 어떤 자본주의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만 그런 공부에서부터 미국 ETF로 운영하게 되면은 나의 자산을 지켜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공부를 하는 거지 주식으로 차트 공부를 하고 그런 거는 절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60세가 되면은 굉장히 이제 풍요로우시죠. 농지연금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국민연금이라든가 농지이양 은퇴직불은 약간 보너스 개념으로 나의 노후를 조금 더 든든하게 지켜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하면은 소득 공백을 지울 수 있다는 거고 중요한 거는 55세까지 소득 활동을 하는 동안에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을 준비를 하고 이거를 다른 용도로 쓰지 않는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60세 때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한다라고 그 두 가지만 잘 준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60세 이후부터는 이 두 가지 준비만 잘 되어 있다면은 사실은 노후 준비는 아무 걱정이 없는 상태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내가 연금이 지금 어떤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내 주변 상황을, 나의 상황을 잘 확인해 보고 55세 때, 60세 때 내가 얼마의 연금을 지금 받을 수 있는지 계산을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